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콘테 토트넘 부임과 함께 토트넘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테가 토트넘 선수단의 체질 개선을 시작했다부터 모든 선수들은 콘테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현재 콘테가 부임하여 행복하다라고 SNS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곤 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에버턴전부터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전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콘테 감독이 주로 운영하는 3백을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은 과연 윙포워드일지 윙백일지 아니면 톱에 위치할지, 어느 위치가 손흥민 선수에게 더 잘 맞는 포지션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콘테 데뷔전인 컨퍼런스 리그 비테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따왔습니다. 비테스전은 퇴장이 무려 3명이나 나오고 관중까지 난입하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끝이 났지만 그래도 콘테가 빠른 시간 안에 팀을 재정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졌는데요. 토트넘의 부임 후 단 이틀이라는 시간이 비테스전까지 콘테 감독에게 주어졌고 2번의 훈련 세션만 한 것 치곤 토트넘이 누누의 지휘 아래 있을 때보다 그래도 강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누누의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별로였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누의 토트넘이 경기를 펼칠 때 수비, 미드필더, 공격이 모두 따로 노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공수와 미드필더의 적절한 라인 간격을 유지해야 상대방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상대편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누누의 토트넘은 그러하지 못했고 콘테는 비테세와의 경기 중 선수들에게 공수와 미드필더 라인 간격과 선수의 위치에 대해 90분 내내 끊임없이 지휘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콘테에게 조금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토트넘의 공수 밸런스는 이전과 확연하게 다르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리그에서 주전급이라 불리는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뛰었었기 때문에 어떤 라인업을 과연 가지고 나올지는 조금 뒤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요. 많은 매체에서는 손흥민과 콘테의 궁합은 정말 잘 맞을 것이다, 콘테가 원하는 공격수가 딱 손흥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콘테는 3백을 주로 사용하죠. 3-4-3 또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이번 비테스전에서는 손흥민이 3-4-3의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여러 선수들에게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 손흥민 선수의 첫 역할은 왼쪽 윙포워드였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보다는 중앙에 치우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반대편 윙포워드였던 모우라 선수가 좀 더 사이드에 치중한 움직임으로 상대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콘테가 주로 사용하는 3-5-2 전술에서는 어떨 것이냐입니다. 사실 3-5-2의 경우 양쪽의 윙백이 공격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수비적인 역할을 더 중시하여 5-3-2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전술의 운영도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누누의 3백은 엉덩이 쪽에 무게를 두는 5-3-2와 같은 형태였다면 콘테의 3백은 윙백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죠. 실제로 이번 비테세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윙백인 에메르송과 왼쪽 윙백인 레길론이 훨훨 날아다녔으니까요. 만약 공격적인 3백을 운영한다면 손흥민이 왼쪽 윙백으로 나설 확률도 없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겠지만 손흥민은 드리블이면 드리블, 공간 침투면 침투, 킥 능력 모두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모두 설 수 있겠죠. 손흥민이 윙백의 위치에 나오더라도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윙백으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3-5-2에서의 톱 위치에 있을 때 손흥민의 장점이 극대화될 것이고 콘테가 주로 사용하는 빅앤스몰 조합의 스몰 역할을 손흥민이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콘테가 유벤투스, 인터밀란, 첼시에서 성공을 거둘 때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한 명과 프리롤과 같은 역할을 맡은 공격수 둘을 중용했죠. 유벤투스에선 요렌테와 테베즈, 첼시에서는 디에고 코스타와 아자르 또는 지루와 아자르를 사용했었고 인테르에서는 루카쿠와 라우타로를 중용했었습니다. 콘테의 특징을 볼 때 손흥민이 테베즈나 아자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 지난 맨시티와의 1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점점 중앙 공격수로 변화하여 호날두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토트넘 전문기자 골드 기자에 따르면 누누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봤었다고 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보진 않았지만 누누 감독은 무리뉴와 같이 손흥민을 윙포워드에서만 활약하길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손흥민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가는 어느 정도의 스테이지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날두와 같은 포지션 변경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호날두도 전성기 때는 왼쪽 윙에서 화려한 드리블과 스피드로 상대를 털던 선수였다면 이제는 골 냄새를 잘 맡는 선수로 변화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장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슈팅과 슈팅 정확도, 그리고 상대의 뒷공간을 터는 아주 빠른 스프린트 능력을 갖췄고, 요새 경기를 보면 좁은 공간 안에서 간결한 터치로 상대편 두세 명은 가볍게 벗겨내는 모습도 보여줬으며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도 더욱 탁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날두와 같은 골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왕년의 지단과 같이 포리로를 통해 게임을 풀어가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변화도 기대해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이 콘테의 눈에 안 보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손흥민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은 전 잉글랜드 대표 마틴 키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틴 키언은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은 손흥민과 케인이 더 높은 위치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으로서의 전술적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30대라는 나이에 곧 접어들기 때문에 언제나 최상의 신체 능력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빠른 순간 스피드는 신체의 노쇠화에 따라 당연히 항상 최고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흥민이 미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콘테 감독의 지도하에 톱 스트라이커로서의 변화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번 에버턴과의 11라운드에서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에 전진 배치하지 않을까 싶고 중원에는 스킵과 호이비에르 그리고 한자리에는 로셀소, 은돔, 알리 중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죠.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비인데요. 3백의 로메로의 짝 2명을 찾는 문제도 시급해 보이고요.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어와 벤 데이비스 중 둘 중 한 명은 교체로 돌리고 산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테가 어떤 전술 훈련을 하여 토트넘의 수비 불안 문제를 해결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윙백은 레길론과 에메르송이 비테세전과 마찬가지로 출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콘테의 토트넘이 에버턴전 이후로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콘테는 에버턴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케인이 에버턴 원정에서 4경기에 7골을 넣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톱으로서의 역할도 보여줘야 할 것이고 현재 리그에서 4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두 한상 콤비의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디디에 드록바와 프랑크 램파드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